하이요 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브이로그가 아닌 썰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저도 짝사랑을 한 7년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고1 때로 올라가요. 저희 학교가 인문계였는데 특이하게도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끼리 반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적성검사 하면서 직업체험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앞에 나와 계시고 이름을 불리면 가정통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밈처럼 루비짱 하이 뭐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앞에 나와서 대답하고 종이를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예지라고 할게요. 제가 있지 예지 팬이기 때문에 저 동갑이에요. 그리고 뭐 아무튼 선생님께서 예지 네 하고 나갔는데 저는 폰 보고 있다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속으로는 되게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 같은 반은 안 됐지만 우리 반에 예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자주 왔었는데 지금도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여자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인 친구들만 많았던 그 무리였기 때문에 여자랑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먼저 대화를 다가갈지 모르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때 홈플러스를 가면 1,000원짜리 탁구가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마다 책상 4개 붙여가지고 이게 탁구대라고 치면 예지라는 친구가 저기서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념을 의식하면서 야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있을 때 이 손목 털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저만의 플러팅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존재를 조금씩 알렸는데 사실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서로 그렇게 말 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고3 말에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전화번호라도 얻자 생각을 해서 정말 한남자인 게 제가 그 반에 가서 번호를 물으면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저랑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나 예지 번호 좀 따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 예지가 막 매점에 뛰어가는 길이었어요. 제 친구가 야 예지야 내 친구가 번호 좀 알아달래. 저 딱 보더니 그래가지고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받고 고마워 받고 그냥 걔 하남자. 그 다음날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여자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카톡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화도 어떤 식이냐면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뭐 오징어 무침 먹었어? 아니면 뭐 다코야키 먹었어? 나 뭐 쌍화탕 먹었어?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는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날씨 좋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 날씨 좋지? 오늘 기분 어땠어? 아무튼 뭐 대화에 연결이 안 되니까 결국 그 친구의 답장이 늦어지고 마무리는 아닐 시보에 끝나게 됐어요.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고등학교를 마무리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 그냥 인사 몇 번, 한두 번 해본 게 끝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스캔들이 없던 것 같아요. 내가 성인 되고 취업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름 사회성을 키웠다 생각을 할 때 무렵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가기 전에 한 번 보고 싶은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남자분들 국룰 아시죠? 뭐해? 뭐해? 이런 식으로 시작돼서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나 군대 가기 전인데 한번 보자. 결국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같이 보드카페에서 게임도 하고 카페도 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나름 이제 저만의 필승법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한 거냐? 그때 인터넷을 많이 보고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무조건 여자의 말을 공감해주고 리액션을 잘 해주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약간 잘못 인식해서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여자들이 그 중저음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킬게요. 여자애가 말을 하면 나는 어제 학원을 갔다가 영화를 봤어 얘기를 하면 제가 약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중저음으로 진짜? 에바야 에바 진짜? 진짜로? 진짜? 좋다. 아무튼 이런 식의 리액션을 한 거죠. 저는 100% 이거 좋다. 저는 그때 생각으로 이거 너무 좋다. 최고다.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결국 깊은 대화 나누지 않고 나 군대 가면 편지 써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훈련소에 있을 동안 3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지금은 뭐 휴대폰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 때만 해도 휴대폰을 받지 않았고 편지로 받았어요. 편지를 어떻게 받냐면 하루 일과가 끝나면 교관님이 오셔가지고 편지를 나눠줘요. 이렇게 그 속에서 긴장감이 얼마나 도는지 모르겠어. 내 건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 속에서 받았는데 편지가 왔어요. 첫 번째 편지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예지한테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보내줬어요. 내용이 너가 준 기프티콘으로 언니랑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훈련 잘해 이런 내용이었고 빵 2개랑 커피 2잔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남성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훈련소에서 받은 편지 그 러브레터예요. 사회에서 받은 편지랑은 비교가 안 되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한테 관심이 없는데 편지를 받았다? 호감도가 생기는 그런 환경이에요. 심지어 제가 좋아했던 여자인데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근데 진짜 문제는 세 번째 편지예요. 이제 훈련소 막바지가 되면은 군장하고 각계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가장 훈련소에서 힘든 시기인데 편지가 세 번째 편지였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뭐 오늘 하루도 나는 뭐 어떻게 지냈어. 이제 훈련 얼마 안 남았네. 훈련 받느라 힘들지. 내가 사진 보낼 게 없어서 내 셀카 보냈어. 그 사진이 분명 흑백이었는데 제 눈에는 컬러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인생 포함해서 설레는 순간 탑3 안에 무조건 듭니다. 이거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힘든 훈련에 심지어 가장 좋아하는 여자한테 자기 셀카 사진을 받는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공격하자. 고백 공격이라고. 내 마음 다 잡고 이제 제가 또 상근 예비역이었어요. 상근 예비역이 뭐냐면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 예지라는 친구도 알고 있었고 훈련소가 끝나고 며칠 지나서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사실 그때도 제가 대화의 스킬이 부족했는지 머리가 빡빡이어서 그랬든지 대화를 좀 했는데 제가 카톡을 하면 예지한테는 답장이 너무 늦게 오고 항상 그랬어요. 그때도 솔직하게 말을 못했어. 돌려서 말했죠. 나 훈련소에 있을 때 너 편지 받아서 정말 좋았어. 그때도 여자랑 대화하는 게 좀 부끄러웠던 시기여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친구로서의 관계가 깊어졌지 연인으로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집에 데려다주면서 걔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남자친구 사귈 마음이 있어? 근데 예지는 자기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눈치를 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거절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었죠. 그 이후에 연락을 하지 않고 계속 지내다가 2년 후에 먼저 예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지라는 친구가 바리스타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예지한테 수업을 받는데요. 저한테 혹시 이분 알아? 이분 내가 아는 분이야.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을 달리고 있고 직장 생활도 예전보다 오래 했고 나름의 대화의 스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한번 만나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지야 나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거든. 너도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 너를 좋아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난 너가 어느 선택을 하든 간에 무슨 상황이든 간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난 너를 다 응원해주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 사실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너가 좋아. 우리 만날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말도 더듬지 않고 천천히 뚜렷하게 얘기를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예지가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내일 내가 연락 줄게 하고 헤어졌는데 내내 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가 썸 타는 사이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자존심으로 안일십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거의 2-3년 동안 연락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도 한번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좋아하고 있다면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 는 아니고 제가 이게 해보니까 이게 누구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사실 그 상대방의 입장은 제가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거절로 확신을 받아버리면 그 좋아했던 마음이 그냥 진짜 싹 해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그 친구에게 미련이 있었던 건데 사실 7년 동안 그 친구만 좋아했다 이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 사이에 그 친구의 마음을 접어두고 다른 분과 연애도 했고 연애했던 그 순간만큼은 걔한테 관심이 없었죠. 횟수로는 7년이라고 하는데 17살 때부터 24살이니까 아무튼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제 성격상 사실 비밀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유야 너 혹시 유튜브에? 어떻게 알았어? 나 알고리즘에 너 뜨더라.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영상을 올릴지 말지 고민되는 게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제 친구들도 볼 테고 이제 무엇보다 엄마도 이 영상을 봐요. 좋겠다.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썰을 푸는 이유가 여러분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가지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